안녕하세요. 셀피 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김우정 원장입니다. 2026년도에도 많은 분들이 예뻐지는 것에 대한 고민 많이들 하고 계시죠? 그 중에서 코성형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코성형은 단순히 높이만 바꾼다고 예뻐지는 게 아니라 얼굴과의 조화, 그리고 나다움을 잃지 않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2026년을 강타할 코성형 트렌드 자려함, 셀피 성형외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코성형은 콧대 보형물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코성형 보형물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콧대에는 실리콘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실리콘은 오랜 역사와 높은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 가장 대중적인 재료고요.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다는 거. 실리콘을 대체할 만한 소재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장점으로는 바로 예측 가능한 결과예요. 실리콘은 제가 원하는 대로 모양을 정교하게 조각할 수 있어서 수술 후 콧대의 높이와 라인을 거의 그대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콧대를 올리면서도 아주 섬세한 디자인이 가능하고, 만약 나중에 제거해야 될 상황이 생기더라도 비교적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도 크죠. 하지만 단점으로는 피부가 얇은 분들은 간혹 실리콘의 윤곽이 비치거나 피부가 붉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또 매우 드물게 구축이라는 부작용, 흔히 말해서 우리 염증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코가 좀 짧아지거나 들려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안정적인 재료이지만 이물질이기 때문에 자가 조직에 비해서 염증에 조금 더 취약하다는 점을 관가할 수는 없죠. 실리콘은 수십 년간 안정성과 효과가 입증된 거의 유일한 재료입니다. 과도하게 높게 넣으면 부자연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피부 두께와 콧대의 형태, 그리고 미간과 이마 라인까지 고려해서 가장 조화롭고 자연스럽지만 화려할 수도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자려함, 이런 부분들이 요즘 환자분들이 원하시는 트렌드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기증ник연골이에요. 정말 말들이 많죠. 기증nik연골은 일단 타인의 nik연골을 채취를 해서 약품 처리랑 방사선 처리,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무균 상태로 안전하게 가공 처리된 인체 조직 연골을 말해요. 자가 조직을 사용하고 싶지만 자가늑 채취에 부담이 있으신 분들에게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재료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의 자가늑연골 채취를 떼는 그런 수고로움을 덜 수 있다는 점이에요. 자기 몸에 추가적인 흉터가 생기지 않고 그에 따르는 회복 기간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자가늑연골과 또 비슷한 튼튼한 강도를 가지고 있어서 코의 지지 구조를 만들거나 전체적인 모양을 이렇게 변화시킬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재료예요. 자가늑연골을 쓰면 우리가 와핑 현상이라 그러는 이 조금 휘어지는 증상도 있는데, 그런 것도 이 기증닉은 좀 덜한 편이에요. 그리고 비교적 고가의 재료에 속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죠. 저 역시 재수술 환자분들 중 자가연골이 없거나 혹은 부족하거나 강력한 지지대가 필요한 경우에 기증닉연골을 고려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안정성이 충분히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튼튼하고 석회화가 적은 기증닉을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기증닉에서는 석회화의 정도에 따라서 1, 2, 3, 4로 이렇게 표시되어 나오는데요, 한 1에서 2 정도 석회화가 매우 적고 비교적 탄력성이 있는 기증닉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자가조직 연골입니다. 말 그대로 자기 몸의 거예요. 자기 몸에서 채취한 연골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물 반응이라든지 염증 걱정이 거의 없어요. 주로 코 안쪽에 있는 비중격 연골, 그 다음에 귀연골, 늑연골, 이 세 가지 재료를 사용합니다. 비중격 연골은 코 안에 있는 연골인데요, 튼튼하고 곱기 때문에 코끝을 높이거나 지지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이상적인 재료예요. 그리고 이 우리 몸의 귀연골은 조금 부드럽고 둥근 곡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끝 모양을 조금 더 동글동글하고 올망졸망하게 만들 때 주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귀연골은 아주 섬세한 코끝 라인이 필요한 환자인 경우 아주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늑연골이 있는데요, 늑연골은 가슴에 있는 갈비뼈 연골이죠. 양이 풍부하고 강도가 가장 튼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연골이 부족하거나 코의 전반적인 구조를 강력하고 크게 개선해야 될 때, 아주 화려한 코를 원할 때 사용하게 돼요. 하지만 가슴선 부위에 추가적인 절개가 필요하고 드물게 와핑 현상도 일어날 수 있어서 이런 휘어짐 현상이 없도록 사전에 잘 처리를 해야 합니다. 자가연골의 최대 장점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자기 몸의 조직이니까 염증이나 거부 많은 이물감으로부터 가장 자유롭습니다. 또 코끝을 아주 견고하고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연골의 일부가 흡수되거나 휘는 등 미세한 변화가 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처치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조각을 하는지에 따라서 휘어지는 변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코 수술은 이 집도하는 사람의 손맛의 영역이라는 말도 있죠. 집도의의 숙련도, 기술, 그리고 밑작 감각, 이런 것들이 결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숙련된 의사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자가연골이 코 성형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재료라고 생각해요. 코끝은 무조건 자가연골을 쓰는 것이 100% 정답인 것 같고요. 하지만 각각의 연골 특성과 환자의 코 상태를 정확히 진단해서 어떤 연골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떻게 쓰면 가장 예쁘고 안전한 결과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원장님들만의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코가 자려한 코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자려한 코의 핵심은 바로 디테일과 얼굴 전체의 조화입니다. 콧대는 너무 과하게 높이는 것보다는 미간에서 콧등으로 이어지는 라인이 부드럽고 자연스러워야 돼요. 옆에서 봤을 때 너무 쭉 뻗은 직선보다는 우리가 반버선이라고 말하는 살짝의 곡선미가 살아있으면서도 이마와 눈썹 라인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콧대는 자연스럽게 가면서도 코끝은 좀 오똑하게 살아있는 것이 자려함의 포인트예요. 코끝 포인트가 살아있어야 코 전체가 답답해 보이지 않고 시원해 보이는 인상을 줘요. 저는 자려한 코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얼굴의 입체감과 세련됨이에요. 단순히 콧대를 그냥 높이는 것이 아니라 미간부터 코끝, 그리고 콧볼까지 전체적인 비율과 곡선을 고려해서 옆모습뿐만이 아니라 정면에서도 좀 세련되고 예쁘게 변화하는 인상을 주는 거죠. 결과적으로 예뻐졌는데 뭘 한 거지?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인위적이진 않지만 뭔가 더 생기 있고 자신감 넘쳐 보이는 코, 이것이 바로 2026년의 대세, 자려한 코 성형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코 성형 보형물의 종류와 장단점, 자려함까지 심도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 성형은 단순히 미용 수술을 넘어서 환자의 자신감과 삶의 질까지 높여줄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 김우정 원장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면밀히 분석하고 가장 조화로우면서도 자려함을 선사할 수 있는 코를 디자인해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